빨래도 또 시간이 많이 가는 작업 아닙니까? 그 작업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온 종착점이 욕실 건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욕실에서 빨래 말리는 이유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욕실 건조기라는 게 이거 환풍구 쪽에 있잖아요. 달린 집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달린 집은 기본적으로 욕실에 빨래감을 예를 들어 뭐 빨래 세탁기에서 있잖아요. 바로 꺼내가지고 그걸 거는 거예요. 정말로 오래된 집이 아닌 이상은 이런 욕실 건조기가 거의 다 달려 있어요. 예. 그러면 느끼잖아요. 굳이 뭐 욕실 건조기가 있다 하더라도 왜 욕실에서 말려야 돼? 그 베란다에 빨래대 갖다 두고 말리면 되지 않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요. 일본도 기본적으로는 원래 그렇게 말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커졌어요. 왜? 이건 이제 일본의 집 구조에 기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빨래 말리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욕실까지 오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일본의 그 욕실인데 아마 제일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욕실 그거 흔히 변기 있잖아요. 변기가 같이 붙어 있지 않아요? 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변기? 일본은 기본적으로 세퍼레이트라 해가지고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욕실 나가면 바로 세탁기랑 세수대. 그런 직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좀 뭔가 좀 이상하다. 굳이 옷을 그 사람 몸 씻는데 옆에 그 찝찝하다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런 욕실에서 어떤 식으로 말리냐면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래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욕실에 거는 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 거기에 걸어가지고 빨래 이렇게 놔두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런 거 집게에 달린 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속옷. 그 다음에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짜잘한 거, 양말. 예, 그런 거 이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저게 빨래가 마르냐. 욕실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물기가 있고 습한데 습한 장소에 빨래를 널어두면은 마를 이유가 없지 않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릅니다. 어떤 기능이 있어서 욕실에 이게 마르게 되냐면은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날씨와 시간을 걱정하지 않고 욕실에서 세탁물을 말리십시오 라고 도쿄가스, 일본 제일 큰 가스 회사죠. 여기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욕실에서 세탁물이 부드럽게 마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뭐 드럼형 세탁기 혹은 이런 이제 일반 세탁기에서 빨래를 탈수하고 건조를 돌리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꼬질꼬질해집니다. 깨끗하게 안 마르거든. 옷이 이게 겹쳐지고 하다 보면은 난방 종류 같은 경우에는 옷 구김이 상당히 심하죠. 그런데 아까 어떻게 걸었어요? 이런 식으로 걸잖아. 옷걸이에 걸어가지고 딱딱딱 마르게 되니까 여기서 홍보하는 게 뭐 주름이 안 진다 옷에 평평하게 잘 마르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기능 자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의류를 건조하라. 옷 말리라고 달아뒀느냐? 아니죠. 욕실 자체를 뭡니까? 말리려고 놔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건데 한 대로 6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욕실 건조기라고 딱 나오는 건데 곰팡이 가드 미스트 안심 난방. 이거 일본 욕실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곰팡이 있잖아요. 검은색 곰팡이 여러분 아시죠? 그거 습한 데 있는 거. 그게 막 찬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아니 그래도 환기 돌리면 좀 빠지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거의 매일매일 욕탕에 몸을 담그는 목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욕실이 마를 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환풍기 24시간 환기를 틀더라도 이게 그렇게까지 마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자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그렇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건조한 뜨거운 바람이 나와가지고 욕실 자체를 그냥 바짝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를 아예 초전박살 안 나게 합니다. 라는 기능이 처음 나왔는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정말 욕실이 바짝바짝 잠깐 설마 이건? 바로 이거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빨랫감도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상당히 이제 그 신박하죠. 예. 오상 암만 생각하더라도 뜨거운 바람으로 저걸 말린다? 전기요금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예. 일본의 전기세가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뭐 따뜻한 에어컨을 트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이걸 실제적으로 많이 못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능은 있는데 맨날 전화를 쓰고 싶은데 전기세 때문에 안 되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라도 날씨가 안 좋을 때라든지 그렇게 조건을 자기가 좀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전기세도 신경도 쓰이고 하다 보면은 뭐 그냥 일반 베란다에 놔두면 되지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일본 베란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이제 이게 이제 뚫려 있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베란다에 이제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란다 얘기할 때 이걸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막아주는 베란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한국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베란다 어디예요? 라고. 근데 이거 주민 가는데 주민고 이게 베란다예요. 아니 그러니까 베란다 어디예요? 예요. 그 이해를 못해서 이게 베란다예요? 라고. 그렇죠.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창으로 둘러싸인 베란다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본이 지진 나거나 뭐 이 창문이 뭐 깨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일단 구조적으로 일본 집들은 거의 99.99%가 베란다랑 집 안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란다는 밖이에요. 일본에서는. 주택도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도시에 있잖아요. 타워형 맨션 있잖아요. 큰 거 뭐 50층짜리 고층 아파트. 또 줌을 딱 당기잖아요. 카메라로. 당기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밖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창이랑 안이랑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 보면 위험하다 느끼잖아요. 맞아요. 이게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가끔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베란다에서 놀다가 고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아두면은 뭐 떨어지거나 할 일이 없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런 오픈형이다 보니까 조금 어린 아이들이 타가지고 있잖아요. 하다가 딱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추락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게 일본 뉴스에 나옵니다. 예. 아무튼 이래서 구조적으로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베란다에 놔두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놔두는 거예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게 베란다에 이렇게 놔뒀을 때 빨래가 잘 마르겠잖아요. 그 우리 부모님 계신 집은 뭐 제가 어릴 때부터 밖에서 이렇게 하는 거였고 우리도 아파트에 살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밖에서 그렇죠. 건조했었어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러면 단점이 있잖아요. 어떤 단점이 생깁니까? 요겁니다. 한국어로 번역. 전국 날씨. 이게 이제 일본의 날씨 사이트 중에 제일 큰 웨더 뉴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날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날씨 밑에 옵션이 있어요. 쭉 내려볼게요. 세탁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일본에서. 클릭. 전국 세탁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비가 딱 들어오면은 오늘 빨래 널어두면 그 빨래가 마르나요? 안 마르나요?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씨 사이트에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전국 세탁 정보를 냅니다. 이게 홈페이지에서는 아니에요. 일본 뉴스에서 있잖아. 오늘은 밖에 베란다에 빨래를 놔두셔도 됩니다. 라고 아나운서, 일기예보하는 기상 그거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세탁지수. 매우 잘 마른다, 가나자와. 뭐, 베란다에 놔두면 그냥 기가 막히다, 땡볕에. 그런데 삿포로, 방에서 말리세요. 무슨 말? 비 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베란다에 놔두고 말린다는 생각을 하면은 신경 쓸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장 보러 나갔는데, 슈퍼 앞에서 뭔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갑자기? 왜 어떻게? 그럼 끝난 거예요, 그날. 오늘 빨래 했는데. 그날 아웃입니다. 항상 있는 일입니다. 장마철에는 뭐 거의 밖에 낼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뭐 사람들 욕실에서밖에 못 말려요? 이거 안 달린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도 여러분. 그렇죠. 바로 뭡니까? 예. 거실에서 말려야죠. 예. 이건 옆에 제스키가 달려있고 서큘레이터가 달려있네요. 예.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대책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아니 진짜 서민들이 집에서 말리는 법 이거죠. 커튼 내일 옆에 이래가지고 빨래 이제 거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바깥에 제 혼자 살 때 이거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접을 때는 아까 건조대를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러면 잘 마르나 했어요. 그렇게 잘 마르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시간이 걸리고 냄새도 나고. 그렇죠. 냄새가 제일 싫은 거예요. 우자둔동.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제일 많이 TV 광고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제 광고인데 그 세제 중에서도 바로 짜잔 집 안 건조 전용 세제 있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경쟁 중입니다. 이거다. 거실에서 빨래를 말리더라도 냄새가 안 난다 플러스 균을 잡아준다. 향균 작용이 있다. 이래가지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 카오라는 회사의 아타크라는 이제 브랜드거든요. 유명하네요. 이거 이제 맨날 첫날 TV 광고 나와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있잖아. 원룸 안에 이제 빨래 막 놔두더라도 이제 노 프로블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아리엘.
PNG요.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아리에르 방말림 플러스 특징. 방에서 말리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세제를 파는 거예요. 이건 뭐다? 마치 옷을 삶은 듯한 느낌이 나. 살균한 것처럼 깔끔하게 이게 세탁이 된다. 이래가지고 약을 파는 거예요. 이 회사뿐만도 아니죠. 짜잔. 한국어로 번역. 일본에서 라이온인데 이것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좀비처럼 빨래도 끈질긴 냄새. 그것이 좀비 냄새. 즉 뭐다? 밖에서 바람을 맞추건 욕실에서 말리건 건조기 돌리고 이러면 냄새 안 나는데 여기서는 이 회사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실내에서 말리면은 좀비 냄새가 난다. 우리 세제는 좀비를 퇴치를 해준다. 좀비를 본 적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걸 좀비 냄새로 해요.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좀비 냄새구나. 좀비 냄새. 이래가지고 약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일 좋은 선택지가 바로 이겁니다. 욕실 건조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 뭐 세탁기 말고 한국에서 따로면 베란다에 건조기 놔둬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본은 집 구조 자체에 기계를 그렇게 많이 둘 수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넓지 않아 이 집이. 박간의 영상 우둥. 보면 알겠지만 일본은 냉장고도 쪼매나거든요. 예, 세탁기 자체도 엄청나게 부피를 크게 차지하는 세탁기가 아닙니다. 욕실 옆에 일본은 세탁기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세탁기 건조 돌리면 그 시간은 빨래도 못해. 3인 가족, 4인 가족이야. 빨래 계속 돌려야 돼. 말려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욕실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를 걸 수가 있어요. 이게 의외로 여러분 화면은 작아 보이지만은 꽤 많이 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에도 걸고 아까 빨래 건조대를 있잖아. 욕실 안에 넣어가지고 그냥 아예 한 번 돌릴 때 다 말리겠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욕실 전체가 건조실이 된다는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일 효율이 좋잖아요. 예, 바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엄청 편해요. 저거 있으면 짱 좋아요. 대신 전기요금이 좀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이런 말을 할지언정 오히려 야 저거 다른 데 건조하면 되지 않냐? 건조기 쓰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 자체를 아마 안 가질 겁니다. 왜? 놔둘 데가 없거든. 한일 간의 뭐 집 구조 차이, 뭐 가전 차이,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바깥내가 차이를 얘기하지만은 그런 차이가 하나씩 모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빨래도 어쨌든 하루 동안에 뭐 하루 이틀이라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쌓아두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가는 작업 아닙니까? 그 작업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온 종착점이 욕실 건조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아마 이런 얘기는 들으면 사람들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쟤들은 이렇게 안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네요. 100% 이거 영상 올라가잖아. 댓글에 일본은 건조기도 못 살 만큼 가난한가요? 일본은 왜 저렇게 불편하게 사는 이런 댓글 날린다. 근데 그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베란다부터 이래가지고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일본에서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간이가 예전에 그 있잖아. 냉장고 올릴 때처럼 일본은 냉장고 넣는 폭이 집구조상 뭐 넓어봤자 70cm 정도? 여러분들 집에 가면 냉장고 100cm 이렇게 되잖아요. 일본은 70cm 대신에 좀 이제 뒤가 긴 이런 냉장고를 놨습니다. 정말로 너무 엄청난 부잣집이 아닌 이상은 그 이상의 냉장고는 안 들어가는 집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때 그 영상을 올렸을 때, 야, 쟤 일본 사람들은 가능하다. 일본 사람들은 냉장고 저렇게 지쿠마에서 어떻게 사냐. 이래요, 달리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일반적이다 보니까 가난한 건 그냥 일반 부잣집이고 그게 그러려냐고 살아요. 일본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 세탁기 한 대, 뭐 드럼용 세탁기 한 대, 일반 세탁기 한 대 놔두고 그 주변에 건조대를 그거 설치할 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벽 뚫고 못합니다. 일본은. 자기 집이 아닌 이상은. 따로는 어렵네. 그런 데서 사람들이 고민 하다 보니까 욕실 건조라는 저런 방식으로 어찌 보면 트렌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것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욕실에 건조하는 거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다 한 거야. 자연스럽게. 저도 대학생 때 혼자 살 때 좀 이제 신축에서 산 적이 있어서 1년 정도. 그때는 이제 욕실 건조기 맨날 천원 돌렸는데 전기세 보고 이제 그 폭탄 맞고 이제 안 했지. 하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예.